있는 땅을 연출한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지는 땅에서 화진 역할을 맡은 류세일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림역 연기한 정회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운을 떼고 또 객석에도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따 궁금하신 점, 감상 나눠주고 싶으신 점 직접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땅, 정말 배우분들이 많이 걸으면서 촬영하신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걸음의 영화, 걷는 영화, 도보의 운동으로 완성된 영화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조희영 감독님의 단편 영화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주인들이라는 단편도 역시 또 정혜린 배우님도 출연을 하시지만 걷는 움직임, 걷는 동선과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감독님의 첫 장편도 그런 영화로 완성이 되어서 감독님께 이어지는 땅이 일단 이 작품이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써서 그 세팅이나 프로덕션이 중요한 영화였다기보다는 그 현장에서의 즉흥성도 굉장히 많이 반영하신 영화로 알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 걷는 움직임이나 리듬이 애초에 굉장히 중요했던 영화인지 그것이 구상 단계에서 좀 중심에 있었던 것일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이어지는 땅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 상황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둥둥 떠있고 흘러가는 느낌으로 연상하면서 글을 썼었고, 그리고 저희가 촬영할 때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태프분들과 그 현지를 촬영을 시작하면서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극적으로 삽입되는 장치들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어떤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할 것인가는 조금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프로덕션은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각오가 필요한 프로덕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소규모일 테고 많은 부분을 이제 배우가 일종의 제작진으로서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정말 크루로서 움직이는 아주 긴밀한 협업이 자유롭지만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덕션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조희영 감독님이 같이 한번 가보자. 한국이 아니라 좀 낯선 타국에서 우리 영화를 찍을 거다.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흔쾌히 또 응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배우 세 분께 다 골고루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혜린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희영 감독님이랑은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는 지인 소개로 먼저 친한 사이가 된 그 시점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런던 전화로 그냥 런던에 가지 않을래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냥 놀러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영화 찍으러 갈 거다 해서 이제 그냥 시나리오도 모른 채로 그냥 어떤 두터운 신뢰에 그냥 너무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호림이라는 캐릭터의 좀 어슴푸레 하나만 그 정체를 그럼 알게 되신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언제쯤이죠? 저희가 떠나기 한 열흘 전쯤에 전체 스태프하고 배우분들께서 회의를 하면서 침묵을 도모했고 그 후에 이제 배우들만 따로 모여서 시나리오 리딩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전쯤에는 트리트먼트를 공유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정말 비행기에 오르고 열차에 오르고 이런 과정 동안 배우분들이 실제로 좀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긴장과 낯섦이나 설렘 속에 계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류세일 배우님은 그동안 이제 연극 무대에 오래 쓰셨고 첫 영화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희영 감독님과 첫 장편 영화로 스크린 속에 등장을 하시게 된 건데, 또 일반적인 이제 한국에서의 영화 촬영과는 또 다른 리듬으로 영화에 투입이 되셨어요. 어떤 경험이셨어요, 배우님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뭐라 해야 될까? 되게 그냥 일단 타지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낯설고 막 설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은 어떤 이 영화의 좀 열린 부분들을 즐기셨던 편인가요? 네, 원래 열려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열려 있고 너무 즐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공민정 배우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님 혹시 인사 한 말씀 나눠주셔도 괜찮을까요? 지금 숨 고르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땅에서 이원 역할 맡은 공민정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힐 줄 몰랐는데 거의 1시간 40분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성실하게 지부위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배우님. 저희 이제 어떤 해외 프로덕션의 경험, 조혜영 감독님이 같이 떠나자 한 뒤에 소회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류세일 배우님이 이 열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독님께 이쯤에서 다시 궁금한 것은 계절은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었을까? 여름에 떠나야만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 계절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저랑 촬영 감독님이랑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을 때 이제 여름에 진입하는 시기여가지고 봄이 끝났기 때문에 여름이 가기 전에 촬영을 마쳐야겠다 해서 런던하고 밀라노에서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머무르면서 촬영을 해서 계절을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고 글을 쓸 당시에도 이제 여름의 초입 단계여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작품의 시작 시점도 어떻게 보면 우연을 받아들이신 거군요. 네. 마침 제가 이제 본격적인 작품의 어떤 내재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 이제 좋은 타이밍에 공민정 배우님이 등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민정 배우님과 인연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감독님.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라이터라는 단편, 주인들이라는 단편부터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감독과 배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공민정이라는 배우를 호출하게 되셨는지, 어떤 면에서 감독님 영화의 어떤 얼굴로, 표정으로 자꾸만 부르게 되는 것 같으세요? 민정 배우님은 그 전에 지인의 작업 현장에서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었는데, 제가 단편 2개의 물과 1개의 라이터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민정 배우님하고 꼭 촬영을 함께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었고, 그때부터 주인들이란 단편과 이번에 이어지는 땅 작품을 함께 했는데, 늘 함께 할 때마다 현장에서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배우거든요. 제가 감독으로서 글을 쓴 거를 이제 가장 처음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목격하게 되는데, 그 공민정 배우님이 갖고 계신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기민함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목격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함께 작업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늘 즐겁고 고마웠어서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저는 촬영도 몹시 좋았던 영화인데 이진근 촬영 감독님이 작업을 하셨고 이전에 주인들도 촬영을 하셨고 제가 그 다른 인터뷰에서 보기로는 이진근 촬영 감독님과 고민정 배우님도 인연이 깊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인연인지 혹시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 동기 오빠입니다. 건대 출신인데요. 그 이진근 촬영 감독님도 동기고 이제 20살 때 26이면 굉장히 좀 어른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되게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26이라고 이렇게 됐던 시기였는데 근데 너무 동안이어서 그랬는지 친하게 좀 진짜 친구처럼 잘 지냈던 그런 오빠였는데 촬영을 그때부터 잘했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슬슬 현장에서 조금씩 만나게 됐는데 이번 작품에서 좀 길게 호흡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영화의 시작 지점부터 좀 따라가 보면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여행자로 어떤 해외에 머무를 때는 잘 하지 않는 행위, 길가에 버려진 누군가의 자취라고 할까요?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는 무언가 버려진 것을 들여다보는 여자의 행위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호림의 행동을 보면 거기서 건져낸 캠코더로부터 굉장히 내밀한 기억을 보면서 훔쳐보는 일로 시작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는 누군가와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을 수 있지만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이원과 좀 대조된다라는 점에서 또 이 영화의 제목이 이어지는 땅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어떤 한 시절의 상태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하신 회림 배우님께는 이 호림이라는 여자의 지금의 상태, 이 시절 어떻게 좀 느껴지셨는지 어떤 상태에 놓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림이라는 캐릭터는 전에 만났던 애인을 잊지 못하고 그런 감정으로 런던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되게 솔직하게 표현도 해보고 어떤 내면의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발동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과는 제 생각에도 조금 이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덜 성숙한 어떤 형태의 감정선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지점 중에 하나가 호림의 대사는 아니고 경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이원이 단박에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중언부언한 말로써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라는 그 한마디로 이렇게 받아쳐주는 대목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각인되는 그리고 왠지 어쩐지 굉장히 공민정 배우님답다라는 생각도 드는 한 순간이었는데요. 혹시 이 대사가 감독님과 배우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야기 속에서 배우의 어떤 성질도 반영되어서 생겼던 대사인지 어떤 식으로 좀 생겨난 대사인지 문득 궁금한데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 두 분이 출연하는 거를 확실시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걸 떠올리면서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밀라노로 이야기가 넘어가면 굉장히 인상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원과 화진이 걸으면서 대화하는 그 구간들, 시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찍으셨는데 일단 롱테이크이고
따라가면서 촬영을 하셨고 또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덕션의 관점에서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택하신 이유와 그 촬영 과정이 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에 이어서 두 배우분께도 그 골목들을 그렇게 긴 시간 누비면서 오랫동안 촬영한 경험이 어떠셨는지 차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씬은 저희가 스텝이 작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씬이었는데 처음에 시나리오 구상할 때도 촬영 감독님과 함께 이 씬은 롱테이크로 인물들을 계속 팔로우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그 시점이 인물들에게 가까이도 있지만 조금 더 간조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거리감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앞모습하고 뒷모습을 롱테이크로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따라가서 찍으실 때도 배우분들이 그대로 다 똑같은 길이와 대사를 수행하면서 촬영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쉽지 않으셨겠네요, 두 분. 어떠셨어요? 쉽지 않았는데요. 이원 배우님, 민정 배우님 너무 잘 받아주셔서 저는 얹혀갔습니다. 대사가 굉장히 확고히 정해져 있는 씬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촬영 현장에서 슛이 시작되고도 좀 만들어진 대사가 있는 경우일까요? 저희 영화 전체적으로 저희가 뭔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본 그대로 거의 어미까지 줘서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수행하고 싶었고 그 안에 이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거를 추가하거나 만들려고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너무 긴 씬이어서 한 몇 장, 한 3-4장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날까지도 못 외우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언제 외워 이러면서 내가 언제 외우지? 계속 이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금방 외워볼게 하면서 그때 막 외우고 그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평소에 쓰는 말들은 아니지만 뭐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희영 작품을 할 때는 그게 결국 잘 외워져요, 결국엔. 그래서 참 신기한 현장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믿었어요. 어차피 외워지겠지? 뭐 이러면서 끝까지 안 외우다가 끝내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산책하는 행인이 큰 개를 끌고 두 분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고 또 공민정 배우님이 그 개를 귀여운 개한테 이제 눈길을 빼앗기듯이 이렇게 눈길을 주세요. 이게 예정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어떤 정말 우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되게 사랑하는데요. 그 일반 시민분들이 촬영하는 거에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촬영하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면서 그 출연하는 것도 거부감 없으시고 그래서 카메라 앞을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강아지를 산책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그게 만약에 민정 배우님하고 세일 배우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했었으면은 저는 NG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을 해주셔서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프레임이 걸리는 안쪽으로 또 사실은 굉장히 근접한 거리로 이제 지나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반사적인 행위라면 그 행인을 쳐다보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개가 귀엽다는 듯 흘낏 보시고서 이제 계속 대사를 하셨어요. 그 순간 혹시 어떤 식의 이제 반응을 하셨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매 테이크마다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한 번밖에 우리는 못 살잖아요. 매 순간을. 근데 그때마다 일어나고 발생하는 뭐 소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우리는 보통 다 감각을 하잖아요. 보통 살아갈 때도.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기할 때도 그 순간 이제 귀여운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눈길이 가고 뭐 평소 같으면 어쩌면 저는 대사가 있으니까 계속 대사를 쳐야 되니까 쳤지만 저라면 뭐 멈춰서가지고 걔랑 놀다가 한참을 놀다가 갔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NG가 날 테니까 그건 못했지만 네 그냥 그 순간에 그거를 허용하는 우리 영화니까 그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반응했던 것 같은데 이런 장면까지 포함해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장소의 문제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영화에는 굉장히 공원 같은 트인 공간, 들판 같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미로처럼 기능하는 골목이 있는 식으로 그 장소들로부터 생성되는 만남이나 동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원이나 또 그런 트인 광장에서의 거리에서는 이를테면 호림이 동안과 만나듯이 정말 만나고 싶던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던가 이런 식의 행인이 틈입한다거나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밀라노의 골목에서는 화진이 길을 잃어버려서 두 사람이 엇갈리기도 하는 식으로 그 장소의 기운들이 느슨하게나마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는 영화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독님께서 어렴풋이 바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거기에 당도하기까지는 미리 계획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거라 예상하셨을 텐데 그 의도와 여백 사이를 현장에서 좀 어떻게 조율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 런던하고 밀라노 지리적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그곳에서 영화를 찍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거기서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런던에서 제가 촬영을 하기로 확정된 장소가 이제 크게는 공원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1부, 2부를 1부는 이렇게 모이는 부분의 장면들이 있는 영화라고 하면 2부는 이제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하는 기운을 담고 싶었는데 그 밀라노 같은 경우는 좁고 구획화된 길들이 많아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 골목길이나 광장을.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물색 없이 저긴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만드는 공간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GV 시작 전에 감독님께 정말로 여쭤봤는데요. 꼬모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실제로 이제 촬영 분량의 배우들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내내 같이 지내시면서 같이 걷고 또 뭐 이를테면 오늘 얘기하셨지만 정혜린 배우가 열심히 기자재를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같이 만들어 나간 영화인데요. 그 꼬모에도 다 같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 분량은 이제 공민정 배우님과 류세일 배우님이 나오지만 혜린 배우님도 같이 계셨고 근데 거기서 저는 이 영화의 그 폭포가 등장할 때 이상하게 좀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우분들도 그 폭포를 보고 있을 때 아까 아주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 자연과 그 장소가 주는 기운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배우분들의 기억이 좀 궁금합니다. 꼬모는 무슨 천국 같았어요. 너무 예뻤고 사실 폭포보다도 거기 해변은 아니었지 바다 호수 꼬모 호수죠. 호수에서 놀고 있는 이제 사람들 아이들 그런 소리들 빛들 그런 광경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물다리를 지나서 폭포에 도착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폭포를 보기보단 이제 카메라 앵글 때문에 그 바위를 보면서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영화 속에서의 폭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끝내 여기를 만났네라는 느낌이 영화에서 더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꼬모라는 곳은 호수가 정말 예뻤어요. 폭포보다도.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간 여정과 저희 막 어떻게 가지에서 알아봤던 과정, 그래서 끝내 갔던 과정,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의 의미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결국에 그곳에 갔고 끝내 당도했고 예쁜 걸 봤고 또 힐링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어떤 각자의 마음에 무언가를 안고서 그 과정들이 영화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공민정 배우님의 얼굴이 찍힌 그 숏을 찍을 때 배우님은 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돌과 어떤 약간 꺼무티틱한 걸 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흐림 배우님 어떠셨어요? 그 장소가 주는 아름다움이 너무 커서 지금도 막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행복했고, 그 촬영이 진짜로 마지막 컷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폭포씬 찍고 이제 다 같이 우리 너무 고생 많았다 하고 같이 단체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일 배우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올라가면서 알프스도 보였던 것 같고, 소도 엄청 많고, 소 좋아해서 제가 그리고 사람들 다 다이빙하고 있고, 정말 너무, 부동산도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 부동산 있더라고요. 여기 가격을 알아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나 보기만 했습니다. 가격이 괜찮던가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10분의 1 정도 있어요. 맞아. 근데 이사를 헬기로 해야 된다는 소문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정말 궁금했던 장소였습니다. 영화의 형식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아까 캠코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캠코더의 영상을 본다라는 것이, 주인 없는 캠코더의 영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영화에서는 그 호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엔 아직 이원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여자의 어떤 기억, 모르는 여자의 자취를 본다는 것이 마치 그것을 이제 찾아나가고 알아가는 미스터리의 한 조각처럼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호림이 그 캠코더 속의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차라리 그보다는 거울 보기의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그 캠코더를 보는 일이 뭐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낯설거나 하지 않고 마치 그 순간 이 여자가 캠코더 속 여자와 묘한 애착도 형성하고 있는 것만 같은, 물론 이제 사후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상마저 들었는데, 감독님께 왜 이 영화에서의 캠코더의 발견과 그 화면의 삽입이 영화 초반에 좀 필요하다고 느끼셨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캠코더 속 이미지와 영상에 담긴 이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캠코더를 찍었을 사람이 찍은 그 풍경의 모습이 이원이 아니고서도 호림에게도 해당되는 과거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으로 저는 캠코더 영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림이 동안을 만나기 전에 그 영상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아한과 경서 커플의 집에 들렀다가 이제 호림과 이원이 함께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에 캠코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현실적인 논리로 따지면 사실 그 시점이 틈입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장면이어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어에 비유하자면 이 영화의 좀 플라밍고 같은, 이 영화의 플라밍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영화가 접힌다고
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공교롭게도 장소도 지하도로 두 여자가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다음 땅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저는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두 여성을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해보고 싶게 돼요. 뭐 어떻게 정의하실지는 다 관객분들 나름이겠지만 과거와 현재일 수도 어떤 자아의 다른 단면일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여보고 싶게 하는데 연기하신 배우 두 분께는 이원과 호림을 어떤 관계로 각자 좀 정리하거나 정의해보며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원의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이제 확신을 갖고 어떤 상을 정하신 거네요. 네, 저 혼자 왠지 조희영 감독님은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믿는 대로 그냥 연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할 때야 이제 대상이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진 않죠. 근데 이제 하면서 그 터널씬에서 확신을 가졌죠. 아, 이건 나였구나라는 이게 저만의 생각. 그러니까 과거일 수도 있고 또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자아의 단면, 숙제일 수도 있고, 근데 꼭 마주하고 싶었던 과거의 어떤 나, 뭐 의미적으로는 제가 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연기하면서는 나를 보고 연기하는 듯한 느낌은 없었고, 근데 1% 정도는 제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약간 중의적으로 저만 알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지점들은 있었죠. 바라보는 뭐 눈이라든지 뭐 같이 가요라고 뭐 말할 때라든지 있었지만 네, 그 터널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과거의 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좀 벗어 던지고 새로운 나로 출발하는 그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점에서 호림이 이원에게 처음 사소한 그 거짓말을 고백한다는 설정도 좋았고, 말씀하신 대로 공민정 배우님 말처럼 소파에 앉아있을 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고 하면서, 근데 또 그래도 웬만하면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말하실 때 그 톤이 굉장히 좀 남다르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둘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뭉클함을 느꼈던 부분은,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호림은 이 영화에 배회하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원은 어떻게든 땅에다 무언가를 심는, 뿌리 내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 묘한 위로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두 캐릭터의 어떤 등퇴장에 관해 감독님이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많이 신경 썼고, 저는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의 첫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호림과 이원의 모습의 첫 등장이 그 런던과 밀라노의 땅과 도시의 느낌과 같이 닮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 질문 여기서 조금 줄이고 객석에서 어떤 얘기 나눠 주실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려고 해요. 네, 벌써 맨 앞에서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셔서 마이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미디토크에서 또 왔는데요. 그 지난주 TV 때 처음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그 전주군과 그 신이
원래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보기 좋아서 이렇게 담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영화 중에 새 한상이 등장하잖아요. 그 비둘기였나요? 그 씬도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담으신 건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 고무호수 그쪽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그 길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등장하신 배우님이 최민지 배우님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도 그 장면도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건데 뭐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담으신 건지, 그 촬영하시면서 좀 원래 없던 장면에서 좀 이렇게 초과된 그런 게 있으신지